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에는 스터디 카페 양도 양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스터디 카페 신규 창업보다는 양도 양수에 좀 관심이 많으시고요. 또 매물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양도 양수를 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뭘 봐야 되느냐, 이런 질문이 신규 창업보다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상담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과 좀 이야기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양도 양수할 때 많이 보셔야 되잖아요. 이것저것. 특히 상권이 어떠느냐, 절대적인 수요가 풍부하냐, 그 다음에 인테리어는 잘 갖춰져 있느냐, 주변 스터디 카페는 어떤 것들이 포지션되어 있느냐, 그리고 인테리어는 잘 되어 있지만 돈 될 만한 책상들이 얼만큼 배치되어 있느냐. 결국 우리는 공간 임대업이거든요. 책상을 임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성인들이 선호하는 책상, 그런 구조들이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느냐. 돈 안 되는 책상 이런 것들은 크게 많으면 이게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봐야 될 거 많지만 매출도 당연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또 안 보시진 않겠지만 결국 매출하고 연계되는 거지만 꼭 두 가지는 꼭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놓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적당한 권리금으로 협의해가지고 매출 올려서 또 순수익을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두 가지 뻔한 겁니다. 매출보다는 순수익을 보라는 겁니다.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서 남는 게 없으면 그 매장은 가져가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월세가 매출이 1000이다. 월세가 500인 매장보다는 같은 1000이지만 월세가 150인 데가 훨씬 순수익이 높거든요. 월세가 500이면 고정비 한 8, 900 정도 들어갈 거잖아요. 세금하고 이런 정도 다 해가지고. 그럼 남는 게 1, 200밖에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같은 1000이지만 저쪽에 가보니까 월세가 150이야. 그러면 고정비 한 4, 500, 한 500 정도 해가지고 500은 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후자 같은 경우에는 월 매출이 1000만 원, 900 나와도 앞에 것보다는 뒤에 매물이 좋은 거거든요. 무조건 매출을 쫓지 말라는 게 제가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인 겁니다. 순수익, 고정비를 꼭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이게 말씀드릴 게 더 중요한 건데요.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그러면 이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좀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가능성 있는 매장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은 뭐를 보셔야 되느냐, 많은 것들을 보셔야 되겠지만 이 객단가도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순수익을 높이려면 결국은 매출을 높여야 되거든요. 이 스터디 카페가 고정비가 거의 월세에 픽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고정비를 줄일래야, 너무 줄이면 또 오히려 고정비를 늘려 나가야 되는데 너무 줄이면 또 장사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월세는 깎을 수 없잖아요. 더 달라고 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매출을 올려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나오는 매장에서 객단가를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객단가가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 같은 월 1000이라도 매출이, 이게 4주권 100시간 그 기준으로 10만원을 팔아서 매출이 1000이 나왔느냐, 18만원짜리를 팔아서 1000 나왔느냐는 약간 들어봐도 좀 다르겠죠. 4주권에 18만원이다. 1000 찍기 어렵지 않아요. 적당히 장사만 잘 하시면 좀 타이트하게. 근데 이게 4주권이 98,000원이다. 1000 찍으려면 더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 이 18만원짜리보다 뻔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런 데는 월세가 높을 수 있는데 이런 비율을 잘 조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변의 시세도 좀 보셔야 돼요. 주변의 시세도 다른 데는 98,000원이었는데 한쪽에 13만원, 12만원짜리 있다.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 내가 잘해서 시세 따라 올리면 되고 더 받아도 되니까. 그래서 우리 매장에, 내가 양도 받으려고 하는 매장의 객단가가 얼마인데 매출이 얼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내가 인수해서 좀 리모델링을 하시든 아니면 그대로 하셔가지고 그냥 좀 운영과 관리에 좀 집중해가지고 객단가를 서서히 높여가서 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매장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저한테 먼저 이 매장 4주권 100시간권이 얼마다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아예 없어요. 그냥 제가 다 봐드리는 겁니다. 제가 매장이 상담하러 오실 때 이런 매장을 보고 있다 그러면은 무조건 월세, 고정비, 매출만 거의 보고 오시거든요. 우리는 양도를 해가지고 더 많은 매출을 올리려고 하는 게 목표잖아요.
매출이 낮은 곳에 싸게 권리금으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객단가를 높여야겠다. 결국은 운영과 관리를 잘해서 좀 더 순수익을 남기겠다는 게 목표잖아요. 그냥 장사 안 되는 거 싸게 권리금 가지고 와서 뭐 어떡하실 거예요? 내가 하면 그냥 잘 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객단가를 어떻게 내가 조절할 수 있을까? 그러려면 뻔한 거예요. 실력이 좋아져야 돼요. 내가 스터디 카페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서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장사를 손님들이 막 오게끔 만들 수 있을까? 다른 스터디 카페보다.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저희 상권에서 다른 데보다 4만 원이 비싸거든요. 사주권 기준으로. 거의 3, 4만 원이 비싸. 저희는 가격 할인 이벤트를 안 하고 이때까지 가격을 2번이나 올렸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수, 회원수, 다른 스터디 카페하고 별 차이, 저는 자부심이 갖고 있게, 저희가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별 차이 없어요. 저희는 다른 데보다 객단가가 3만원, 4만원 높기 때문에 그들보다 회원이 적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매출이, 저희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들하고 같은 상권이면 월세 거의 비슷하잖아요. 평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희 매출 순수익이 높겠죠. 그러면은 권리금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혹시나, 양도 해가지고 또 권리금 차익도 발생시킬 수 있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요. 그래서 양도 양수하실 때 순수익을 꼭 체크하시고 객단가를 체크하셔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은 이 객단가를 올릴 수 있을까 이렇게까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들이대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체크리스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은 순수익과 객단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